이러한 시대 변화에 새로 생긴 불평감과 불행감의 정체는 단 한 단어로 표현해 드리죠. 바로 공허감입니다. 공허감. 듣자마자 아! 하고 느낌이 오시는 분도 있지만 아리송한 분도 있을 거예요. 이 공허감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고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아주 직관적인 이해부터 가보죠. 여러분들 치열하지 않다가 뭘 의미하나요? 이런 거죠. 10대 성인 다 설명을 드려볼까요?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마음은 딴 데 있다. 또는 학교 가서 수업을 듣고 나름 공부는 하지만 멍해 있다. 마음은 딴 데가 있다. 마음은 멍해 있다. 마음이 텅 비어 있다. 이게 공허감이죠. 거꾸로 직장에 갑니다. 직장에 갔는데 머릿속은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은 멍 때리고 있어요. 일에다가 모든 걸 다 주지 않아요. 이게 마음이 텅 비었다는 거죠. 직장 끝나고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죠? TV 켜놓고 밥 먹으면서 핸드폰을 봅니다. TV에다가 마음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식사가 가득 찬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텅 비어 있죠. 반대로 한번 얘기하면 더 이해가 쉬울까요? 과거에 한 번쯤 뭐든 열심히 했던 시기가 있을 겁니다. 몸은 힘들지만 뭔가 집에 갈 때 그런 느낌 느껴보신 적 있죠? 아, 뭔가 마음이 꽉 찬 느낌. 몸은 힘들지만 가슴이 꽉 찬 느낌. 그게 공허의 반대인 충만이죠. 반대로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학교는 다니지만 일터는 다니지만 뭔가 마음을 다 주지 않은 느낌. 집에 갈 때 이런 느낌 느낀 적 있죠?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살고 있어 하면서 마음 한켠이 허한 느낌. 마음 한켠이 허하다. 그것이 공허감. 그죠? 가슴이 몸은 힘들지만 뭔가 가슴이 꽉 찬 느낌. 충만감. 다시 치열함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또는 앞으로 계속 느낄 확대될 감정의 정체는 공허감이죠. 이게 일단 직관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거고요. 원리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원리까지 제가 알아야 됩니까? 지금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아까 저희 연구소의 특기가 뭐라고요? 저희 사명이 뭐라고요? 저희 주 연구 분야가 뭐라고요? 어려운 본질과 원리를 그림 하나, 단어 하나로 설명드린 거랬죠. 이것은 오늘 핵심 그림입니다. 핵심 도식입니다. 핵심 모델링입니다. 이걸 보시면 대안까지 나옵니다. 원리를 이해해야 대안까지 나오는 거죠. 왜 치열하지 않으면 공허감이 드느냐? 그냥 직관적으로 맞는 말 같아. 근데 아니고요. 그냥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치열하지 않다랑 공허하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연결이 과연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냥 마음이 빈 공허감. 사전적 정의로 보면 저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꽉 차지 않은 거예요. 저기서 빨간 부분이 채워진 부분이고요. 그냥 비어있는 부분이 말 그대로 비어있는 거죠. 마음이 텅 비어있는 겁니다. 마음이 왜 비어있을까요?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취미를 하는데 왜 마음이 비어있을까요? 반쪽만 채워졌기 때문이죠. 뭘로? 공부가 주는 어떤 경험, 일, 취미에서 느껴야 되는 어떤 경험이나 감정이 반만 채워졌죠.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그림까지 보면 완벽하십니다. 왼쪽에 공부, 일, 취미입니다. 공부, 일, 취미에서 그 공부랑 일과 취미가 내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온다. 다 끌어오려면 뭐 해야 됩니까? 치열해야 됩니다. 다 끌어오면 마음에 딱 흡수가 되는데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어정쩡하게 하면 다 못 가져오죠. 반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릴까요? 학교에 앉아서 수학 수업을 듣습니다. 진짜 선생님 수업을 100% 풀로 들으려고 내 집중력과 논리력과 지능과 심지어 몸의 체력까지 총력을 내서 치열하게 해야 수업을 100% 끌어오는데 그냥 턱 깨고 있다가 잠시 딴 생각도 하고 멍도 때리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으면 수업의 반만 땡겨오는 거죠. 마음이 반만 채는 겁니다. 그 나머지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공허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공허함의 원리적 이해입니다. 왜 치열하지 않으면 공허함이 느껴지느냐? 저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왜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이걸 이해해야 본질적인 대안까지 나옵니다. 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대안을 알아야 돼? 공허감 그거 없어야 돼? 네, 없어야 됩니다. 공허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첫 번째, 벌써 이 공허감에 대해서 불평감을 넘어서 불행감까지 이미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아직 잘 모르겠는 분들은 그냥 방치해 두잖아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불행감으로 제가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죠. 감히. 그 감히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감히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고 단정하느냐? 이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DNA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저기 인생 유한성 DNA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렵게 써놨지만 쉽습니다.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 인생은 유한하다는 감각입니다. 실제로 인생은 유한하죠. 한 번뿐인 인생이고 유한한 인생이라 그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기 싫어합니다. 자,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인간은 이 유한한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두 가지로 제가 분류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냥 인생 자체를 늘리려고 합니다. 시간을 늘리려고 해요. 그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종교에 귀의하는 거죠. 종교에서 영생 개념에 귀의하면, 또는 현생 말고 후생도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100살에 죽어도 그 이후에 더 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인생 시간 자체를 늘리는 개념인 거죠. 또는 번식을 합니다. 자손을 낳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을 늘리는 거죠. 나는 100세에 죽지만 내 유전자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내 자손을 타고. 그것도 유한한 인생의 시간을 늘리기 위한 몸부림일 겁니다. 또는 하다못해 명예도 있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너무 구닥다리 구닥다리 속담이지만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그래요. 이름을 남기려는 욕망도 그게 있죠. 나는, 내 육체는 죽지만 내 이름은 영원히 남으면 나름 그것도 유한한 인생을 더 길게 사는 것 아닐까. 자, 인생을 늘리는, 시간 자체를 늘리려는 시도가 이 유한한 인생을 극복하려는 몸부림이죠. 또는 시간을 늘리는 것 말고도 100세 그 안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도 발버둥치죠. 늘리는 것 말고 일단 제한된 시간 자체 안에서도 낭비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 공허감이 왜 불편한 거냐? 그러니까 왜 불편한지 알아야 됩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또는 왜 모든 인간에게 확대될 거냐? 이 공허감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밑바닥에서 무의식적으로 싫어하는 인생 낭비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공허함은 그냥 마음 정도 빈 건데 그게 인생 낭비감이라고요? 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죠. 다시.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인생, 그 그림이 중요한데, 그림과 함께 제가 지금부터 개념을 짚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인생 낭비감을 알려면 도대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이 정의부터 명확하게 고찰해 봐야 됩니다. 인생을 산다가 뭘까요? 이 인생을 산다, what is 인생을 산다가 정의돼야 인생을 낭비한다도 정의되겠죠. 맨날 우리가 쓰는 표현이죠. 인생을 산다, 인생을 산다. 도대체 인생을 산다의 정확한 개념은 뭘까요? 인생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죠? 단순히 시간이 아니고요. 그 시간에 수많은 경험들의 연속인 겁니다. 인생을 산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경험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정의해보죠. 경험을 한다가 뭘까요? 그냥 한다, 너무 단순하죠. 경험을 한다는 거 뭔지 아세요? 그 경험이 주는 어떤 것들을 내가 느끼고, 또는 머리에 넣고, 또는 몸으로 감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그 머리, 몸 감각이 모이는 것. 생물학 쪽은 두뇌인데요. 그죠? 전 두뇌란 표현을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두뇌 그러면 그냥 기억의 저장소만 생각되는데, 두뇌는 모든 감각이 다 모이는 곳이죠. 여하튼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이 뭡니까? 마음이죠. 경험을 한다는, 쉽게 말하면 마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수학 공부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수학 공부에 내포된 괴로움, 또는 공식이 머리에 들어오고 괴로움이 느껴지고, 그죠? 앉아서 듣느라고 엉덩이가 아픈 모든 감각이 느껴지는 것, 느낀다, 만끽한다, 그게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공허하면 인생이 낭비될까요? 이 그림으로 다시 생각해 보실까요? 아까 보여드렸죠. 마음에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텅 비었다는 건 수학이 마음에 다 안 들어온 거죠. 여러분이 일하러 갔을 때 일이 마음에 다 안 들어온 거죠. 취미로 여행을 갔는데 여행이 다 안 들어온 거죠. 다 안 들어왔어요. 저 왼쪽을 보시죠. 경험에 반만 가져왔다고 쳐봐요. 저 나머지 반은 버려진 거죠. 자, 거꾸로 가볼까요? 마음이 덜 채워졌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경험이 남겨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100%를 끌어온 게 아니라 50%가 남겨진 거죠. 그 남겨진 게 뭡니까? 결국 낭비된 인생인 겁니다. 잘 와닿지 않으세요? 제가 시간축으로 보여드릴까요?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인생은 다시 한번 보라고요? 경험의 연속이라고 그랬죠. 경험이 쫙 있습니다. 자, 저 왼쪽에 있는 수많은 경험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보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100% 내가 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버려둔 겁니다. 버려둔 경험은 곧 낭비된 인생을 뜻합니다. 다시, 공허감이 느껴지는데 그게 인생 낭비감이랑 왜 직결되는지 아세요? 공허했다 함은 눈앞에 있는 경험을 다 끌어오지 못해서 100% 끌어와서 꽉 차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경험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50% 남겨놨다고 해보죠. 50% 남겨둔 겁니다.
남겨둔 경험은 곧 낭비된 인생인 겁니다. 이게 메커니즘입니다. 다시 복잡하세요? 공허감이 느껴지면 왜 불편하냐? 난 지금 안 그래도 불편했어요. 인간의 가장 두려운 DNA인 인생 낭비감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나는 못 느꼈는데 둔감하신 분들이죠. 아니면 가치관에서 유한한 인생이 아직 그렇게 진하지 않은 분들이죠. 하지만 이것은 DNA라고 그랬죠. 제가 뭐라고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DNA이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불편하게 돌아올 겁니다. 특히 이 시대, 계속 여러분들이 치열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시대, 그래서 계속 공허하게 만드는 시대, 경험을 100% 갖고 올 필요 없고 남겨두게 하는 시대, 반드시 이 시대가 가속화되면 여러분들의 공허감도 가속화될 거예요. 아, 난 모르겠어. 그래요? 그걸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인생 낭비감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일단 매일매일의 불행으로 다가올 거예요. 매일매일 치열하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공허하잖아요? 남겨둔 경험, 남겨둔 인생 때문에 매일매일 인생 유한성 DNA가 자극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난 와닿지 않는다고. 난 그냥 놔둘 거야. 그렇게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또 무서운 겁니다. 매일매일 불행한 것도 있지만 별로 둔감해서 그냥 놔두면 이게 장기적 불행으로 돌아옵니다. 장기적 불행, 말이 어려우시죠? 자,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불행을 느끼는 바로 이 단어로 돌아오죠. 후회와 미련인 겁니다. 자, 후회와 미련도 이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저 그림에서 저걸 하루라고 보지 마시죠. 저 동그라미 하나가 1년 또는 10년이라고 보시죠. 낭비된 1년, 그 다음 낭비된 2년, 또는 낭비된 10년, 그 다음 낭비된 20년. 둔감하신 분들 어느 날 결국은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죠? 한 10년쯤 지났어요. 잠깐만, 내 10년을 돌아봤더니 저 왼쪽에 있는 빈 공간이 뭐라고요? 그냥 버려두고 온 경험, 낭비하고 온 인생인 겁니다. 10년이 지났죠? 또는 제일 시급한 건 평생 모르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깨닫는 경우죠. 잠깐 내 인생 돌아봤더니 공허했네. 무슨 말이라고요? 내 인생을 다 종합해봤더니 남겨두고 온 경험이 너무 많아. 자, 뭐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누적된 낭비된 인생은 너무 큽니다. 어제 낭비했어. 하루 전이 아니라 10년이 누적되거나 평생이 누적되면 이건 충격이 너무 커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인생은 회복 불가능합니다. 누적성,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회복 불가능성.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충격인데 뒤늦게 봤더니 너무 낭비된 인생이 많은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후회 미련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 미련이 그래서 인간의 최대 불행한 이유인 겁니다. 만약 방치 안 해놓고 하루 정도 느꼈을 때 다음날 해결했다면, 물론 지나간 하루도 어쩔 수 없긴 하지만 하루 정도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시간축보다 저 경험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동일한 경험이면 덮어 씌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고등학생 10대로 좁혀볼게요. 어제 못한 공부가 있어요. 어제 내가 2차 함수를 했어야 돼. 자, 2차 함수라는 경험 단위로 보죠. 어제 못한 게 있으면 오늘 하면 좌우지간 몇 것이죠. 저는 그래서 시간 단위 개념보다 경험 단위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경험이면 그나마 회복 가능하죠. 그래서 재수라는 옵션이 있을 때가 행복한 겁니다. 거꾸로 지금 재수생이 미친 듯이 폭증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메디컬 때문도 있지만 사실 메디컬은 아주 극상위권의 노름인데 그 밑에 친구들도 왜 그렇게 폭증할까요? 자, 이것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치열과 공허, 인생 낭비로 해석해 볼까요? 그 밑에 친구들은 어차피 자기가 재수해도 메디컬 못 간다는 걸 알아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아까 말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다시 학생들 문제 아니라고 그랬어요. 3년 동안 어정쩡하게 살았는데 졸업하고 뒤돌아보니까 낭비된 인생, 버려둔 저 빈 공간이 갑자기 체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재수를 하죠. 재수하잖아요. 메꿀 수 있어요. 왜? 시간은 지나갔지만 결국 경험의 단위로 보면 공부잖아요. 그 공부는 메꿀 수 있죠. 이래서 재수하는 겁니다. 물론 3년 사이 아까운 시간들, 그리고 그 고등학교 때 공부 말고 경험해야 되는 것들은 되돌이킬 수 없지만 어쨌든 가장 10대 때 메인인 공부에 대해서는 회복할 수 있죠. 자, 그냥 복잡하게 와닿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꾸 여러분한테 공부해라 나 너무 후회가 많다. 본인의 후회를
자녀한테 푸는 경우도 있어요. 푼다는 게 나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자녀는 경험 안 했으면 좋겠어.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들은 회복 불가능한 겁니다. 맞잖아요. 40, 50대에 갑자기 다시 공부를 할 수 없어요. 물론 뭐 현실적으로는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개념적으로는 불가능한 내용이죠. 그죠? 지나고 보니 3년치가 누적된 거야. 재수를 안 했어. 갑자기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와. 나는 그 3년에 내가 했어야 되는 공부 경험 100%를 못하고 50을 남겨뒀네. 남겨둔 경험은 곧 뭐라고요? 낭비된 인생이죠. 그러나 지금 와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후회와 미련이죠. 대한민국의 대부분 성인들은 후회와 미련을 갖고 있죠. 물론 과거에는 목표도 있었어요. 학벌을 높이지 않았더니 인생 사는데 너무 불리한 게 많더라도 있었지만 목표 말고 과정적인 건 이것도 있었던 거죠. 다 해석이 되죠. 그죠? 이것이 코드의 위력입니다. 다 해석이 되죠. 왜 지금 그렇게 재수생들이 많은가? 왜 그렇게 성인들은 입시에 대해서 자꾸 후회한다. 심지어 뒤늦게라도 미련 가지고 뛰어드는 성인들은 다 이것 때문이죠. 단순히 학벌 간판 하나 올리는 게 아니라 다시 뭐라고요? 버려뒀던 공부의 경험, 내 마음에 가득 흡수하지 못했던 버려둔 경험, 그 버려둔 공부 경험은 버려둔 인생. 그런데 뭐라고요? 몇 년치가 누적되면 누적성 너무 크고요. 2번,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예민하게 너무 공허감이 싫어, 너무 불편해 하는 분들이 다행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없애려고 하겠죠. 그런데 둔감하신 분들은 결국 DNA이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올 겁니다. 한참 지나서 돌아오면 어마어마한 큰 충격을 받을 거고 어마어마하게 돌리지 못할 거고,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데서 나오죠. 내 인생 어떡하냐? 내 인생 헛살았다. 내 인생 공허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말로 하면 다 바뀌어지죠. 내 인생 공허했어, 헛살았어, 낭비했어, 유한한 내 인생, 한 번뿐이나 아까운 인생, 늘릴 수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뒤늦게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는 거죠.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늘리기라도 하려는 거죠. 모든 게 해석되시죠. 여하튼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표현으로 한번 요약드리고 싶어요. 매일매일의 공허감을 그냥 방치하잖아요. 후회와 미련, 저것은 방치된 공허의 복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수 안 당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치해서는 안 되죠. 아셨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느껴지는 공허감을 방치하지 말고 충만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부터 충만감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자, 이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허의 시대에 충만해지는 방법이 있어? 그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구조적으로 목표가 없어졌고 열정을 갖기 힘든데 이 시대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 대안 2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